세 번째,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콜 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겠죠. 파이를 기준으로 잘라내겠다라는 거야. 파이를 기준으로 잘라내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너희가 3번에 신경 쓸 때는 언제일 거냐면 요 n이라는 값보다 뭐냐면 파이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파이. 이 파이면 지우면 그만이잖아. 4파이여도 지워도 그만이잖아. 근데 얘가 이제 홀수차 파이를 갖고 있는 것들, 즉 n이 다 해당하긴 하지만 그때 n 자리에 홀수가 들어있을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원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원을 한번 싹 그려봐. 오케이? 원래 세타 가르치고 있던 높이의 y값은 여기야. 근데 여기다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생각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이 점의 높이는 이 점의 높이와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높이인데 부호가 반대.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결과는 얼마일 것이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일 것이다. 됐냐? 두 번째, 만약에 사인, 자 아가들 여기 잘 봐. 내가 여기다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건데 3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썼을 때 이 파이는 지워도 괜찮기 때문에, 오케이? 결국에 남는 건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오케이?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점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건데, 파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었을 때 파이만큼 갔어, 세타만큼 돌아왔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의 점은 얘랑 비교했을 때 어때? 같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얘를 얼마다? 사인 세타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생각도 같이 좀 해봐. 물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특징을 잡기에는 아직 일부밖에 안 보고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나타난 특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가능해. 파이가 나오니까 사인이 사인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파이가 나오니까 사인이 사인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오케이? 플러스 세타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타를 했을 때는 플러스로 바뀐 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갈호 안에 있는 각도가 가리키는 사분면을 생각해 보건대 파이 플러스 세타는 3, 3면이니까 얼싸탄코의 입장에서 이땐 좀 유용해. 3, 3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여야 하니 사인은 음수였겠구나. 그에 반해서 밑에 있는 것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가리키는 사분면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 사분면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고, 사인이 양수였네 라는 의미에서 그대로 부호가 유지됐구나. 이해하셨어?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코사인. 자, 이번에도 역시 생각만 해보자. 여기 내가 7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쓸 건데 7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쓴다 한들 어차피 2파이의 배수는 다 제껴야 된다고 했으니까 7파이가 5파이로, 5파이가 3파이로, 3파이가 파이로 결국에 귀결하겠지.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결과는 다 그냥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홀수차는 다 그냥 파이 플러스 세타야.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아가들 생각, 얘는 일단 원에서 먼저 생각하자. 코사인은 x좌표였었으니까 세타가 가르치는 점의 x좌표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 플러스 세타는 여기 있을 것이고 이 점의 x좌표는 얘하고 같은데 부호가 반대겠다. 그래서 결과가 얼마일 것이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일 것이다. 오케이. 자, 같은 의미로 자, 코사인 뭐 예를 들어서 9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9파이도 똑같은 이유로 2파이씩 날리다 보면 결국 파이로 가겠지.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x좌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0에서 파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의 x좌표는 얘하고 반대 부호다. 됐습니까? 따라서 얼마일 것이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일 것이다. 됐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한가 확인해 보자고. 코사인과 코사인인데 파이만큼 갔으니까 코사인으로 유지되는 건 똑같아.
즉 사인이 사인으로 유지됐고 코사인이 코사인으로 유지된 건 동일한 결과야. 됐어. 부호까지도 맞아가나 보자고. 부호 파이 플러스 세타 몇 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에선 탄젠트만 양수.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사분면. 2사분면에선 사인만 양수.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나는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냐면 이 안에 있는 걸 봤더니 여기가 파이네. 그럼 이 새끼 지워도 돼. 어차피 결과는 코사인 세타일 거야. 난 최종적으로 뭐만 결정하면 돼? 부호만 결정하면 돼. 어떻게? 얘가 몇 사분면 각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누가 양수인지만 확인하면 그만이야. 이해하시겠어? 자, 5번째. 탄젠트. 탄젠트는 코사인하고 조금, 사인하고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지. 이유가 뭐라고 하시면 탄젠트의 주기가 뭐였으니까? 파이였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7파이, 8파이, 9파이, 10파이 무언가 써있다면 무조건 다 지워 그냥. 그래서 파이 플러스 세타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탄젠트 세타랑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하시겠어? 두 번째, 6번째 그냥 여기 부록처럼 봐봐. 그냥 부록.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는 그냥 지우면 그만이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될 것이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음각 공식에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되는 거랑 뭐 당연한 이치야. 이해하셨어?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있다. 2파이는 안 넘어가니까 날릴 건 없어요. 오케이? 2파이는 안 넘어가니까 날릴 건 없다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4분의 5파이는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하시면 파이만큼은 지워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얘는 뭐와 같을 거라 하시면 잘 들어. 파이가 나올 것이고 4분의 파이가 있겠지. 오케이? 물론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걔 첫 번째 점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우리 이제 그 과정도 스킵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로 하시면 파이가 있고 4분의 파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사인, 파이, 사인은 사인으로 유지됨. 누구랑 관련돼 있어? 4분의 파이랑 관련되어 있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얘 부호만 결정하면 그만. 그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4분의 5파이가 가리키는 4분면을 봤더니 3, 4분면.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물론 3분의 4파이가 가리키는 점의 x좌표를 읽으셔도 괜찮은데 그 과정을 좀 쉽게 빠르게 넘기자는 얘기겠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파이 떨어져 나왔네. 남아있는 게 얼마야? 3분의 파이. 그럼 얘는 곧 죽어도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관련되어 있을 거야. 난 마지막 뭐만 결정하면 돼? 부호만. 근데 부호는 어떻게 결정돼? 갈호 안에 있는 각도의 4분면. 3분의 4파이가 가르치는 곳은 3, 4. 3, 4는 코사인은 음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번째 당연히 뭘로 들어갑니까? 라고 하시면 2분의 m파이라고 쓸 건데 2분의 m파이라고 쓸 건데 우리 조금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2분의 파이 곱하기 n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풀마 세타. 각도를 더 쪼개겠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n에 들어갈 숫자가 만약에 4였어. 그럼 2파이니까 우리 어떻게 풀지 알겠지? 오케이? 만약에 여기 n자리 들어갈 게 2였어. 그럼 파이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풀지 알겠지? 그럼 내가 지금 신경 거실리는 건 뭐냐면 거실리는 것은 여기 자리에 들어간 게 홀수차들일 때야. 오케이? 근데 그들 중에서 1이 들어가면 아직까지 모르겠고 3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분의 3파인데 2분의 3파이는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고
파이는 방금 전에 배웠던 방법에 의해서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꾼다. 코사인 코사인 유지된다 라는 걸 배웠잖아. 결국에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건 2분의 파이가 남았을 때야. 오케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여기부터는 난이도도 많이 올라갔지만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 현재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에 의한 변환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원 위에 점의 좌표, x좌표, y좌표를 읽어내면서 유추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훨씬 더 편하냐면 파동형의 삼각함수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시기 편한데, 그래서 그걸 좀 그려놓고 설명을 시작할게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갈 거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올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지점을 세타라고 합시다. 오케이? 사인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를 그린 거고요. 코사인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를 그린 거예요. 오케이? 현재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를 읽어내 보게 되면 세타를 집어 넣었을 때 요 점의 높이가 사인 세타죠. 오케이? 자, 그럼 요거부터 인지하세요. 이건 분명합니다. 같은 세타를 대입했을 때 코사인의 높이와 사인의 높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 같이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 코사인의 높이와 사인의 높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조건 다르죠. 마치 사인 30과 코사인 30이 다른 결과였던 것과 똑같은 거지. 이해하시겠어? 내가 지금 목적이 뭐냐면 이런 목적인데, 그러면 이 높이를 사인에서는 사인 세타라고 표현하면 될 건데, 오케이? 코사인에서는 뭐라고 읽어야 하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야. 오케이? 사인에선 사인 세타로 저 높이를 읽으면 되는데 얘를 코사인에선 뭐라고 읽어야 하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한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이 사인은 시작하는 높이가 0이다와 코사인은 시작하는 높이가 1이다 였지. 마가들 생각. 현재 이 높이를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시작하는 높이가 1이니까 이 상태에서 못 읽어. 뭐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읽을 수 있게 돼. 이해하시겠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오케이? 미안해.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가는 게,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빠지는 요 높이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타만큼 갔을 때 높이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타만 갔을 때 높이와 같을 테니까, 코사인 그래프에서 만약에 있는다고 가정한다면 정확하게 이 지점의 좌표를 코사인에 집어넣은 높이가 이 지점의 높이와 같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라고 물어보시면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빠져라 라는 얘기잖아. 됐니? 자,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뭐와 같습니까? 하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아지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보시다시피 사인과 코사인이 바뀌면서 얘네들이 찾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어떠한 결과를 먼저 다 확인하겠다면 아이디어는 이런데, 이걸 매번 내가 그래프를 통해서 다 일일이 찾기가 좀 복잡해서 처음에 순서는 이 상태를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아이디어를 찾아주기 위해서 얘가 뭐와 같아집니까 찾은 건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뭘 정리하기 시작하냐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얘를 줘놓고 그게 뭘로 바뀌니라는 걸 일단 다 확인할 거라고. 아시겠니?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었어. 자,
방금 전까지의 상황이 이해됐으면 여기서 돌아가는 건 되게 편해. 잘 들어 지금부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아가들 사인 그래프 떠올려. 옆으로 파동형 이렇게 올라왔어. 여기가 2분의 파이야. 높이가 얼마인지 점? 그렇지. 높이 얼마? 1. 높이가 1인 거는 누구로 바꿀 수 있다고? 코사인으로. 이해하시겠냐? 오케이? 그럼 거기서 높이가 1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타만큼 더 가세요라는 거잖아. 그러면 사인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지금 선생님이 손가락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사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을 건데, 아이고 뭐 이렇게 안 이어진 것이 뭐야? 이렇게 가고 있을 건데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현재 갈호 안에 있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파이만큼 온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가세요라는 뜻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세타인 거잖아. 그때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인데, 얘를 사인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건데 코사인 입장에서 해석하면 시작점을 어디로 잡아버리면 그만이야? 여기로 잡아버리면 그만이지. 그럼 코사인 입장에서 얼마만큼 간 거야? 세타만큼 간 거잖아. 이해하시겠냐? 따라서 얘 결과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돼요 라는 얘기가 성립된다. 이해하시겠니? 여기까지 한파악 됐어. 자, 하나 더 가볼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가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얘 역시 그래프를 그려놓고 잠깐 보면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인 입장에서, 사인 그래프 입장에서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돌아온 지점이니까 여기잖아. 그럼 이 지점의 높이 값을 얼마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걔를 시작점을 여기로 보겠다는 얘기는 높이가 1에서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즉 코사인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가야 돼요? 라고 묻고 있는 거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코사인 여기를 0으로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세타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세타의 높이나 그냥 세타의 높이나 같을 거라는 건 이미 충분히 예상되니까 얘 결과는 얼마라고 보면 된다?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한파악 됐니? 그런데 바뀌는 이유는 이런데, 내 목적은 물론 이 그래프를 생각하는 건 정말 중요하단다 얘들아. 이 그래프를 무시하고 하지 마라. 이 그래프를 반드시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는 좀 더 빠르게 기계적으로 바꿔보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전에는 여기가 m파이였으니까, 즉 파이가 있었으니까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유지시켜줬는데 지금은 2분의 파이가 등장하셨기 때문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됐어.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기가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관계없이 세타로 일단 갖다 쓰겠다는 얘기야. 됐어. 세 번째. 자, 2분의 파이 나왔으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꿨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꿨는데, 그리고 얘가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관계없이 일단 세타 갖다 썼는데 난 마지막 뭘 결정해야 합니까? 그러시면 그래서 그 새끼의 부호가 뭔데요? 그럼 이 부호 결정한 건 누가 관련됐냐면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갈호 안이 몇 사분면 가리키냐고. 2분의 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갔어.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양수. 잠깐 스톱. 누가 양수? 사인은 양수. 즉 전에 있던 게 양수. 이 말 헷갈리면 안 돼. 바꾸고 나니까 코사인, 그럼 코사인은 음수인데 음수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전에 있던 게 무슨 수냐 이거야. 바꾸기 전에 있던 게 뭐냐는 거야. 아시겠어? 자, 다시 여기 봐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야? 2분의 파이만큼 맞고 세타만큼 거꾸로 가서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 아시겠어?
자, 당연히 코사인도 가보시지 않겠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 워낙 중요하니까 계속 그래프를 한번 같이 드렸는데 우린 최종적으로 빠르게 다이렉트로 결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지? 됐어. 그럼 봐봐 아까들아 2분의 파이 코사인 입장에서 0에서부터 2분의 8만큼 일단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세타만큼 더 가라니까 한 요 정도 왔다고 칠게. 그러면 녹색 선의 길이가 세타인 거잖아.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때 이 지점에서 높이가 얼마냐? 여기는 요 점의 높이가 얼마냐? 묻고 있는 거야. 근데 걔는 같은 코사인 그래프에서 이 높이를 찾기는 조금 거시기 하걸라.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딱 잡은 거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점의 높이가 0인 지점에서 세타만큼 온 거네. 그럼 시작하는 점의 높이가 0인 거는 사인으로 있는 게 더 편하네. 그럼 사인 세타와 똑같을 터인데 부호가 음수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 결과는 얼마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네. 됐어? 마찬가지 의미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 봤더니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 잠깐 좀 그려보시면서 생각해 봐.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터인데 여기가 현재 얼마야? 2분의 파인데 2분의 8만큼 가놓고 세타만큼 거꾸로 가려네. 그러면 이 녹색 선의 길이가 세타인 거지. 좌표는 헷갈리지 마. 이 점의 좌표는 세타가 아니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아시겠어? 다만 내가 현재 여기는 이 놈의 높이를 읽으려 할 때 이 높이를 누구를 이용해서 읽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냐면 높이가 0인 지점에서 시작했을 기준을 이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를 읽는 게 편하겠네. 그럼 사인 입장에서는 세타만큼 간 높이와 같겠네. 그래서 얘 결과가 뭐가 되겠다? 사인 세타랑 같아지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원리는 이런데 내가 매번 이걸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니까 좀 번거로워.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바꿔보자라는 게 목적이라고. 어떻게 바꿀 수 있냐? 2분의 파이 등장했네.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네. 2분의 파이가 등장했네.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네. 오케이? 따라서 2분의 파이의 존재에 의하여 코사인이 사인으로 2분의 파이의 등장으로 인하여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 거야. 현재 이 각도가 플러스 세타던 마이너스 세타던 관계없이 누구랑 세타로 놓자야. 됐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갈호 안에 있는 각도가 몇 사분면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바뀌기 전에 삼각함수가 무슨 부호였는지 찾는 건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 붙여.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사분면 1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 그래서 플러스 부호 붙여. 아시겠어?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가들 3번씩 2번씩 4번씩 물론 1번씩 3번씩도 중요한데 2번씩 4번씩은 얘네들의 의미보다 한 단계 더 추가된 의미를 갖고 있어. 뭐요라고 물어보시면 잘 들어? 수학은 항상 좌변에서 우변으로 변환이 됐다는 얘기는 우변에서 좌변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진짜 독특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너희들 2학년 때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돼. 오른쪽에 코사인 세타가 있었어.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코사인과 사인 사이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나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궁금해라고 했으면 위에 있는 이 조건식을 정리해서 이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정리하는 게 유일했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변환을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이 식의 단점이 뭐냐면 루트가 생긴다. 루트가 생기려면 정리하려고 제곱해야 되고, 제곱하면 식이 또 복잡해져 버려. 따라서 현재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해. 자, 이 거꾸로 가는 역과정 설명해 줄게. 자, 사인 세타가 있었어. 자, 선생님 말 잘 들어. 사인 세타가 있었는데 내가 저걸 코사인으로 표현하고 싶어. 오케이. 누구로 표현하고 싶다고? 코사인으로. 그럼 코사인 표현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또 뭐 있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코사인을 바꿔.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누가 있었다는 얘기야? 2분의 파이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아가들 잘 생각해. 부호에 대한 신경을 끄고 싶잖아.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을 끄고 싶잖아. 그럼 제일 좋은 선면이 어디야? 1삼면이야. 1삼면은 다양수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는 이 각도를 1삼면 각도인 것처럼 바꿔버리는 거야. 어떻게? 마이너스 세타. 이해하시겠어? 자, 뭘 신경 쓰고 하는 거냐면 사인에서 코사인을 바뀌었네. 아, 이거 2분의 파이 무조건 있었어. 근데 부호 같이 유지되고 싶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관계없이 몇 삼면을 바꿔버리라고? 1삼면을 바꿔버려. 똑같아, 코사인 세타도. 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아, 목적 참 그지 같아.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을 사인으로 바꿨으니까 누가 있었겠다? 2분의 파이가 있었겠다. 이 세타 갖다 쓰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럼 1삼면을 바꿔. 그래서 아, 마이너스 세타만큼 빼면 되겠네. 이해하셨음? 잠깐 연습. 이거 되게 뻔한 얘기인데, 정말 되게 뻔한 얘기인데 이런 식의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거야. 사인 89도는 뭐로 바꿀 수 있겠냐라고 하시면, 사인 89도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여기다 물론 2파이씩 더한 각도 다 바꿀 수 있는데 코사인 입장에선, 오케이? 코사인 입장에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꿨네? 그럼 여기 누구 있었겠네? 2분의 파이 있었겠네. 근데 2분의 파이가 몇 도지? 90도지. 부호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럼 89도만큼 뭐 해버려? 빼버리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사인 89도는 코사인 몇 도와 같아? 이런 식의 변환이 가능해진다고. 이해하시겠어? 대심동?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자, 아가들 자세 좀 바로 잡으시고 여기 좀 잠깐 봐. 잔소리 안 할게. 잔소리 하면 할수록 애들이 되게 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는 것 같아서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여기 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너희가 얼마나 흥미를 갖겠냐마는 난 너희를 믿으니까, 그지? 진짜 믿어. 정말 진심으로 믿어. 선생님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 건데 괜히 또 설레발쳤다가 애들 또 좀 있어 얼굴 표정 썩어갈라. 이게 너희들 호기심 많이 당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해볼게.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치 상호야? 편하게 들어도 되는데 팔짱 끼지 마라. 내 영화는 아니잖아 내가. 너 너무 평가받고, 너 지금 약간 K-파스파에서 나 스타 좀 저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다음이야 막 이러면서 막. 너네 혹시 이거 승현이한테 내가 해줬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하려나? 알아도 그냥 들어. 승현아, 알았지? 너네 프랭카레라는 사람 아니? 프랭카레 알아? 혜빈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 사람 아니 혹시? 프랭카레 민서 아니? 몰라? 마치 카레 같지? 재미없어. 이 사람 누구냐면 수학자인데 니만이랑 동시대에 살았던 수학자야. 니만이라는 사람 아니? 그럼 되게 유명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공의 적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안 태어났으면 우린 지금쯤 그냥 뭐랄까 논밭을 뛰동이면서 있을 건데, 그치? 그런, 아니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아무튼 이 사람이
그 가설을 하나 정해놓고 돌아가셨어. 포엔카레 마지막 가설이라는 게 있어. 이게 언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냐면 그 2000년도. 너네 그때 몇 살이었지? 2000년도에? 세포 분열도 못했던 시기야 그때. 2000년도 딱 2000년도. 그때 너희가 이제 태어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실 되게 혼란스러웠어. 지구가, 세계가. 선생님 그때 19살이었거든. 엄청나지? 근데 선생님 기억에 아직도 뭐가 있었냐면 그때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랬어. 되게 논리적인 근거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예언가가 있는데, 그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가 2000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뒤졌어. 근데 그 사람이 맞춘 예언이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들 2000년대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 그때 기억에 명동역에 있었어. 대학로인가 명동역에 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도착해서 이제 딱 지하철로 나가는 그 순간이 이제 2000년도 새해가 밝는 그 순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난 되게 기대했어. 내가 여기 나갔을 때 지구가 멸망할까? 아니면 지하철 안에 있을 때 멸망할까? 만약 나갔을 때 멸망한다면 어떤 식으로 멸망할까? 만약 안에서 멸망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나는 안 죽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지하철역을 걸어 올라갔던 기억이 나. 근데 그때 멸망한다고 했었던 가장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말했어라고 하는 거에 떠오르기보다 선생님은 약간 좀 이과인답게 어떤 고민했던 거냐면, 실제로 그때 당시 되게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 Y2K라고 하는 문제. 니어 투 킬로라고 하는 문제였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컴퓨터가 처음 고안이 됐을 때 실제로 컴퓨터가 이렇게 많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는지 초기에 발명된 컴퓨터들은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이 1, 9가 고정되어 있고 뒤에는 두 숫자가 바뀌는 시스템이었어.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는 얘가 9, 9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1이 더해져 버리면 200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지 못하고 1900으로 돌아가 버린 현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만약에 컴퓨터에 저장했던 데이터들이 2000으로 넘어가야 이제 그게 유지가 되는데 00으로 돌아가게 되면 뭔지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뭐 갑자기 환자 기록이 지워진다던가 어떤 데이터들이 사라진다던가 아니면 얘가 제대로 작동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몇 군데가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병원. 두 번째가 핵무기가 자신이 만들어진 연도는 뭐냐, 예를 들어서 50년도인데 1950년도인데 00년도 들어서 그럼 난 뭐지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자연적 푹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갖고 Y2K 문제가 예상이 됐을 때 정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다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그중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컴퓨터 한두 대 정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그 오작동이 딴 데 영향을 미쳐서 나비 효과처럼 지구를 멸망하러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래서 나름 진짜 좀 걱정을 진지하게 했었던 것 같아. 진짜 멸망하면 어떻게 해? 그럼 난 지구에 살고 있는 마지막 포즈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뭐 평생 솔로였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별의별 생각 다 해봤단 말이야. 이제 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되게 억울한 게 대학교 1학년이 되려고 하는 순간이었거든. 물론 대학은 그게 못 갔지만 진짜 억울하지.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봐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이때 우리가 그런 허접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 세계의 수학자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 무슨 얘기였냐면 현재까지 그 2000년도가 되는 그 순간까지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던 난제들, 그러니까 그 수학을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프로블럼, 그러니까 증명이 가능한 문제들과 있고, 그다음에 난피라고 해서 증명이 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 문제들.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얘는 된다고 증명이 되던가 아니면 얘는 안 된다고 증명이 되던가.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MPP라고 해서 넌 뭐였더라? 좀 까먹었어. 그래서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문제들이 남아 있어.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근데 이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문제들 중에서 인간의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는 아주 베이직한 수학 공식들, 그것들을 모아놓고 2000년도에는 이걸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걸로 밀레니엄 난제 7개를 선정했더라고. 나는 막 어떤 포즈 줄까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밀레니엄 난제 7개에 각각 상금도 100만 달러씩 걸어놔서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씩 7개를 딱 걸어놓고 앞으로 이 수학 문제를 증명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증명하는 사람들한테 상금을 주겠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지? 그 중에 하나가 포엔카레 가설이야. 오케이? 포엔카레 가설이 뭐냐면 되게 어렵지 않아. 쉬운데 설명할 때 좀 쉽게 말해주면 좋은데 어렵게 써져 있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여. 이런 거야.
너무나 간단해서 너무나 당연한 듯한 그 말. 여기 선이 있어, 그지? 이렇게 내가 얘네들을 연결을 시켰어. 그럼 이렇게 선이 되지.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패곡선이라고 해요. 패곡선. 패, 닫혀있다. 곡선, 휘어져 있는 선. 이 패곡선이 점점 수렴하여, 점점 짧아져서, 오케이? 한 점으로 수렴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 패곡선이 존재했었던 공간은 9이다. 지금 표정들이 뭔 개소리야? 뭐 이런 표정인데. 예를 들어서 공간을 상상해봐. 지금 현재 이 강의실은 쪼물딱쪼물딱, 물론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는 보이겠지만 쪼물딱쪼물딱 거려서 모서리도 좀 쳐내고 이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강의실을 내가 좀 여기도 막 이렇게 문대고 여기도 막 문대고 하면은 점점점 원의 모양으로 바꿔낼 수 있지. 구의 모양으로. 오케이? 그럼 선생님, 구의 모양이 아닌 공간은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도너츠 모양의 공간. 이렇게 공간이. 패곡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라고.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곡선이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가. 그러면 그 곡선을, 패곡선을 점점점 수렴해서 한 점으로 수렴할 수 있게 할 수 없지. 뭐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외쪽으로 구라고 하는 공간은 뭐 쪼물딱쪼물딱 모양 걸어서 그 모양을 뭐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나 아니면 뭐 별 모양까지도 바꿀 수 있어. 근데 아무튼 얘네들은 다 근본적으로 뭐다? 구라고 하는 공간이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얘를 수렴하게 했을 때 한 점으로 수렴한다면 얘는, 이 공간은 구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가셨어. 너무 당연하니까 뭐 이거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안 되는 발리를 찾던가, 그지? 아니면 모든 공간에 대한 것 다 된다고 증명하던가. 둘 중에 하나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공간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갖고 이거 선생님도 어려워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걸 되게 공간에 대한 걸 여러 차례로 구분을 한대. 그리고 밀레니엄 난제가 이제 딱 걸려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왜 밀레니엄 난제야라는 거. 이게 왜 밀레니엄 난제야? 이 그지 같은 게, 그죠? 아까 전에 말했잖아. 밀레니엄 난제 그냥 지나가다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나는 멸망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수학자들이 모여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되게 굉장히 도움을 줄 공식을 정해 놓은 거니까. 그럼 이게 왜 인류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참임이 증명이 되잖아. 포엔카이 가서 참임이 증명이 되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 지구가 여기 있어. 여기서 승현이가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 그리고 한 바퀴 막 돌다가 와. 내가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끈을 달고 갔다 온 거야. 그리고 집에 와갖고 이제 끈을 당기기 시작해, 승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끈을 막 당기다가 갑자기 끈이 돌아왔어. 만약에 끈이 돌아오게 되면 승현이는 자기가 다녔던 그 공간이 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끈이 안 들어, 어디 걸렸어. 이거 뭐야, 어디 걸렸나? 그래서 안 내려와. 그러면은 승현이가 갔던 그 공간은 구가 아니었던 거야. 무슨 말이겠어? 이게 만약에 포엔카이 가설의 참이라고 증명이 되면, 그럼 우린 지금까지 우주의 생김새가 구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거든. 지금 빅뱅으로 인하여 확장되고 있다 정도로 가설로 하고 지금 거의 정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그게 뭐 그래서 그게 구야 이것도 모르거든. 그래서 이런 가설을 참인 걸 증명하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공학적으로 이런 도전을 하기 시작할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그걸 이제 실현시켜 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 돌아오면 구구나, 아니면 저기 뭐가 있구나, 우리의 우주는 구가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인간이 이제 우주의 시대가 열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대비해서 밀레니엄 난제 선정해 놓은 거야. 증명이 안 됐지. 증명이 안 되고 막 오다가 선생님이 이제 군대 가고 조뱅 가고 있을 때, 2004년도에 러시아의 수학자 그레고리 페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지금도 계셔. 지금도 살아 계셔. 고인 아니야. 마치 애도 이런 거 표현하지 마. 그 사람이 되게 골 때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블로그 뭐 있단 데 있잖아. 거기다가 푸엔카의 가설을 증명 올린 거야. 처음에는 원래 이거 밀레니엄 난제는 상금도 워낙 크고 수학자로 지어주는 영예도 워낙 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그 증명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 내가 해냈어 막 이러면서 유레카 막 이러면서 간단 말이야. 대부분 이제 오류에 있고 막 틀렸고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이제 흘러가는데, 이 사람의 지인들이 점점 보면 볼수록 이거 맞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블로그에 올렸던 그 내용을 수학자들 모임에다가 컨퍼런스에다가 준단 말이야. 이건 봐봐봐, 이거 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수학자를 이제 미국으로 초빙을 해서 수학 교수님들 300명 정도를 모셔놓고 거기서 증명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선생님들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보게 된 내용인데, 그 앉아있던 300명 교수님들 중에서 한 10명 안쪽의 교수님들만이 이해를 하셨대. 증명이 됐다라는 걸. 그래서 혼자 증명을 해버려. 엄청나지? 그리고 나면은 사실 너희들이 알만한 이유가 아닌데, 너희들이 뭐 이 사람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졸라 똑똑한 새끼네요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이 진짜 재밌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졌거든. 이게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사라진 천재 수학자라는 제목으로 EBS에서 제작이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NHN이나 뭐 일본이나 각종 세계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은 다 이 사람 취재하고 다큐멘터리 만들었는데, 이 사람 그 다음 행동이 그 다음 뭐였었냐면 사라졌어.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노벨상이 없어. 애들 알고 있니? 수학은 필즈상이라고 하는 걸 따로 줘. 노벨상의 분야 중에 수학 분야가 없어. 그래서 수학에서 노벨상급 혹은 그 이상이 어렵다고 얘기도 하거든, 필즈상이란 걸. 그래서 수학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필즈상을 그레고리 페를만을 선정을 해. 그리고 당연히 밀레니엄 난제도 풀었으니까 당연히 그 상금도 수여해야 되지. 그래서 2006년도인가 스웨덴에서 열린 필즈상 수상식에 그레고리 페를만이 수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레고리 페를만이 나오지 않아. 나타나지 않아. 호명을 3번 정도 하거든. 그레고리 페를만 이러면서 안 나와. 아무도 없어. 당황해. 수상자가 뭐야 이 새끼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 필즈상 수상 상금도 수상을 안 하고 필즈상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 난제의 풀었던 그 상금도 수상하지 않고 사라져 버려. 어디론가.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다들 관심 있는 게 사라진 천재 수학자라고 하면서 추적이 들어간 거야. 이 사람 어디 갔을까? 이 사람은 끝내 모든 인터뷰를 다 거절해. 모든 방송, 세계의 모든 유수의 방송국을 다 거절하고 집과하듯이 살아. 그렇다고 되게 잘 사는 금수저 집안도 아니야. 러시아 되게 춥잖아. 거기서 EBS에서 찍은 거 보면 되게 애처로운데, NHN인거나 거기서 찍은 거 보면 되게 애처로운데, 그 눈 막 엄청나게 내려있는 그 도시에서 차에 그 히터 틀어놓고 막 이렇게 떨고 있으면서, 야 누가 그레고리 페르만이야 막 이러고 계속 있어. 그리고 24시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걔 막 올 때까지. 그러다가 저 사람인가? 막 뛰어갔다가 아니네. 다시 들어가고 또 언제 오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안 나올 때도 일주일 막 열흘 정도 안 나오죠. 한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기껏 막 뛰어갖고 저기 죄송한데 그레고리 페르만이시죠? 그러면은 분명히 누가 봐도 그레고리 페르만이거든.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약간 괴팍해. 그래서 인터뷰를 못 따놨는데, 이 지인들이, 그 사람과 같이 연구를 했던 지인들이 말하길 이 사람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건대, 왜 그렇게 했을 것이냐 추측하건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되고 상금을 받게 되면 인류에 대해서 일정한 짐을 지게 되니까, 자기의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연구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저거 아니겠어? 시간여행. 선생님 저번 시간에 약간 얘기했다 말았던 인터스텔라 얘기, 시간여행, 타임머신,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해줘야 하는 게 싫었을 것이다. 자기는 자기가 궁금한 게 따로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연연하고 싶지 않을 거다. 영향받거나 구속당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된다 라고 얘기할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재밌었던 게 언제였냐면, 선생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너네 혹시 그 2012년인가 2010년인가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 또 한 번 나왔었거든. 들은 적 있니? 지구 참 여러 번 멸망할 뻔했어, 그죠? 그때 뭐 때문에 멸망한다고 했냐면, 뭐 마야 문명의 뭐 달력 이딴 건 솔직히 그건 뭐 어쩌라고 그런 생각 들잖아. 노스타다무스 아저씨처럼 그냥 마야 문명의 달력이 그때까지 있는 거 그냥 더 이상 쓰기 귀찮았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 넘길 수 있는데, 한 번 또 되게 이게 진지하게 지구 멸망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구에서 블랙홀 실험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지구 내에서 블랙홀 실험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한번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 그게 뭐였었냐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었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빛보다 빠른 물질이야. 왜냐면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으면 시간을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상대성 이론도 뭐에서 시작하냐면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에서 시작해. 무슨 말이 되지? 그러니까 시간을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시작이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의 가설, 대전제, 빛보다 빠른 물질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면, 그러면 이제 상대성 이론도 막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막 과거로 막 돌아갔다 쌩 난리 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궁금하잖아.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그
유럽에 보면은 스위스, 이탈리아, 뭐 독일 이렇게 쭉 4개 국가를 경계선을 바탕으로 그 지하에 반경 40km짜리 원자 가속기를 심어놨어. 만들어서 썬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하는 짓이 뭐냐면 이 반경 40km가 엄청나게 클 거 아니야. 원자 있지, 원자. 원자 하나를 여기다가 입자가속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뱅뱅뱅 돌려. 막 뱅뱅뱅뱅뱅뱅 돌리는 거야. 그럼 얘가 무중력 상태에서 막 뱅뱅뱅 돌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어디까지 가속을 시키는 게 가능하냐면 빛의 속도의 99.999%까지 가속시키는 게 가능해. 졸라 빨리 막 돌고 있는 거야. 막. 이때 졸라 빨리 돌고 있는 얘한테 다른 입자 하나를 툭 던지는 거지. 막 가고 있는 애한테 팍 던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입자가 팡 깨지겠지. 그럼 재밌는 거 봐봐. 입자가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 다른 문자가 여기서 딱 갖고 얘가 딱 깨졌단 말이야. 그럼 얘가 팡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팍팍팍 튈 거 아니야. 그 파편 중에는 이쪽 방향으로 튀는 놈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야. 그러면 얘가 이미 빛의 속도의 99.999%로 가고 있었는데 앞쪽으로 가속을 받아버리면 그럼 얘는 빛보다 빨라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대성 이론에 오류가 있을까라는 걸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요걸 찾기 위해서 겁나게 던지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근데 이게 뭐가 걱정이 됐었냐면 입자가 거의 빛의 속도로 부딪히니까 혹시 이러한 충돌에 의해서 블랙홀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됐던 거야. 이 엄청난 빠른 속도 때문에 에너지가 충돌하게 되니까 이게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홀이 생기게 되면 그 새끼가 또 지구를 빨아들이고 지구가 또 지구를 빨아들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 그 새끼가 지구를 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갖고 한번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소문 아닌 소문이 났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현재. 그리고 2014년인가는 실제로 빛보다 빠른 물질을 발견했다라고 발표됐었어. 근데 그게 이제 오류였다. 원자 시계의 오류상 잘못 측정된 거다라고 다시 정정 발표가 나긴 했지만 이걸 연구하고 있던 팀이 힉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제 힉스 입자 한번 들어본 적 있지? 그 분이 지금도 연구하고 계셔. 거기 연구소에 그레고리 페르만이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대. 이 사람 궁금한 것도 이건 거야 결국에. 그럴 거면 돈 받고 가지, 그지? 선생님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이렇게 쭉 배우고 있다 보면 지겨워. 솔직히 이거 왜 지겹냐면 남들 다 아는 거라서. 다 아는 거라서 지겨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무리 잘해봐야 나보다 잘한다 이런 자신 못 갖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 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재미가 없냐면 내가 이걸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에서 이걸 아는 게 나밖에 없어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거 기껏 해봐야 그래봐야 뭐 성우밖에 더 돼 뭐 이런 생각이. 이거 기껏 잘해봐야 뭐 그래봐 승혜밖에 더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그게 좀 지겨워. 근데 이 지겨운 걸 왜 하고 있냐면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그곳을 가보기 위해서, 즉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공학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그걸 다지고 있는 거야, 기본기를.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되게 지겹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는 건 이해해. 그리고 방금 전처럼 뭐 되게 좀 복잡하고 약간 좀 짜증나고 나면 또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선생님이 이렇게, 난 내 딸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어. 재미없어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민수야 화내지 마. 손가락 때문에 화내고 있어. 화내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욕하려고 했던 거 아니지? 막 갑자기 필라고 한 거 아니지?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정신 좀 차리시고 다시 또 수업 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대망 마지막 보스 잡으러 갑시다.